추석 수업 자, 두 번째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형의 닮음은 2학기 때 핵심 단원이죠. 재밌는 단원인데 쌤이 좀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좀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도형의 닮음 하면서 쌤하고 같이 개념 좀 잘 잡고 기초 연습을 딱 하고 시험을 보면 기말고사도 아마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의 닮음 쌤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해성중학교 2학년 도형의 닮음 꼭 해성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아니어도 돼요. 쌤은 이거 다 2학년 학생들 전부 다 보게 만들 거예요. 됐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닮음이 뭐냐? 우리 닮았다는 말을 쓰잖아. 나 누구 닮았어? 너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도형에서 그러면 서로 되게 닮은 관계를 닮았다고 하는데 그럼 도형에서는 닮은 게 뭐야? 비슷한 게 닮은 건가? 오케이. 자, 확대와 축소를 통해서 이 두 개 도형이 정확하게 이제 겹쳐질 때 확대와 축소를 통해서 두 도형이 겹쳐질 때 합동이 될 때 이 두 관계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삼각형 위에 있는 ABC와 삼각형 DEF를 이제 내가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 딱 붙이면 이게 합동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를 이게 같지 않잖아. 이게 같다고 쓰면 안 되잖아. 이게 작잖아요. 이게 크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닮았다라고 쓰는 기호는 이렇게 S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듯한 기호를 씁니다. 영어로 similarity. 여러분 영어 잘 하잖아요. 닮았다는 영어 표현에 S자에서 온 기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S자를 눕혀놓은 듯한 기호를 썼을 때 두 도형을 닮았다고 하고, 자, 닮았지만 어쨌든 내가 확대 축소를 해서 겹쳤을 때 맞닿는 꼭지점을 대응점, 맞닿는 각을 대응각, 맞닿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 용어들을 알아놔야 쌤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알아듣고 가세요. 자, 갑시다. 자, 그러면 닮은 도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대응변에 길이의 비가 같다는 거야. 중요한 게 선생님이 얘기한 길이의 비입니다. 무슨 비요? 길이의 비예요. 닮음에서의 핵심 키포인트는 길이의 비야. 이 변의 길이가 이 변의 길이로 얼마만큼으로 축소가 되고 얼마만큼으로 확대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내가 이거 2배로 키운다고 각도 2배가 될 수 있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로 같잖아. 또 이거 키운다고 막 360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응각의 크기는 같아요. 크기. 뭐만 달라진다? 길이의 비, 변의 길이의 비만 바꿔지는 겁니다. 아셨죠? 가장 중요한데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대응각의 길이의 비 강조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닮은 비는 무엇을 얘기하냐? 닮은 비는 여기 계속 나올 여러분들 용어인데 닮은 비는 서로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라고 했습니다. 대응변의 길이의 비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좀 머릿속에 놓고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시오. 닮은 비를 구하시오.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다.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평면도형을 붙여놓은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응하는 면의 도형에서의 길이의 비는 같다. 입체도형도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닮은 조건.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총 3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삼각형에 얘랑 같이 봐야 될 거, 얘랑 같이 봐야 될 부분. 자, 삼각형에 합동 조건이 있는데 합동 조건 3가지는 첫 번째 SSS 합동인데 SSS 합동이 사이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는 건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두 번째는 SAS 합동이라고 SAS 이렇게 있고요. 자, 세 번째 ASA 아싸 합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S는 사이드 변을 얘기하고 A는 앵글 각을 이용하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합동이라고 하거든. 두 각과 한 변의 길이라면 합동이라고 하거든. 자, 근데 닮음도 굉장히 비슷해. 닮음도 굉장히 비슷해요.
SSS 닮음 똑같죠? 그리고 SAS 닮음 똑같죠? 다만 하나만 달라요. AA 닮음. 요것만 합동과 살짝 다른 점이에요. 얘만 AA 닮음으로 바뀐다. 그러면 해석은 똑같아. 그러면 SSS 합동 세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같다. 그치? 그럼 닮음은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SSS가 세 변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확대 축소에서 비가 같다는 거야. 1대2, 1대2, 1대2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SSS 닮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같으면 합동. 두 변의 길이의 비와 그 끼인각이 같으면 닮음. 사스 닮음이 되는 거예요. 사스 닮음. 이렇게 1대2, 1대2 그리고 각의 크기가 같으면 SAS 닮음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쉬운 건 자, 얘는 두 각과 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자, 닮음에서는 변은 같을 필요가 없어요. 두 각만 같으면 돼. 삼각형에서 두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한 각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같겠지. 그래서 굳이 세 각이 같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두 각이 같으면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나와.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내가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 휴대폰에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거 있죠? 확대 축소해서 무조건 두 개를 겹쳐 붙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두 각이 같으면 닮음이다. 그래서 앵글 AA 닮음 이렇게 씁니다. 자, 쌤이 삼각형 닮음에서 자,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을 볼게요.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에서는 이 SSS 닮음이 한 10%도 안 돼요. 10% 정도나 출제가 될까 말까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SAS 닮음은 얘가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 얘가 60% 이상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닮음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거의 다 AA 닮음으로 보시면 돼요.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할 텐데 SSS 닮음으로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다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변을 다 알려주면은 출제할 게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이 SAS보다 AA가 굉장히 쉽게 닮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두 개 중에 AA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 문제 보면은 보통 닮음 나오면 각이 같은 거부터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좀 찾아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팁 한번 드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됐지? 자, 한번 보자. 자, 다음은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다. 자, 우리 추석 연휴 과제의 영상 중에 수업 영상 중에 피타고라스 영상에서 이제 소공식이라고 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직각삼각형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요. 자, 여기 중에 직각이 지금 총 어떻게 자, 위에 직각이 하나 필요합니다. 위에 직각이 하나 필요하고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자, 아래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아래에 직각도 하나 표현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쭉 표현했는데 쌤하고 같이 보면서 좀 할게요. 자, 요 안에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A, B, D 찾을 수 있고 C, A, D 찾을 수 있고 그리고 C, B, A라는 큰 직각삼각형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3개가 모두 닮아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여기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자, 여기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C라고 할 거고요. 자, 요만큼의 길이 X, 요만큼의 길이 Y, 그 다음에 마지막 높이를 H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소공식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보통 그리고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보통 설명하고 있는 총 5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소공식이라고 합니다. 왜 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직각 이렇게 해서 소자 모양 공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소공식은 가장 첫 번째. 자, 내가 바라보는 왼쪽 윗변 보이죠? A. 이거의 제곱은 가장 긴 변. 요 아래에 있는 변 곱하기 가장 긴 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A 제곱은 CX. 자, 두 번째. 자, 오른쪽 내가 바라보는 오른쪽 윗변에 있는 변에 두 번 곱하면 이 변을 두 번 곱하면 누구랑 같냐면 얘 아래에 있는 변의 길이와 가장 밑변의 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CY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여기서 세 번째. 가운데 변의 제곱을 하면은 대체 무엇을 곱한 거랑 같을까요? H를 가운데를 제곱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변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XY. 됐지? 자, 네 번째 공식은 뭐냐? 네 번째 공식은 넓이에서 나오는 공식인데 삼각형에서 자, 얘를 밑변하고 얘를 높이. 여기가 90도니까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2분의 1 AB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삼각형에 걔만 밑변일 수 있냐?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변을 C를 밑변으로 했을 때는 높이가 H거든? 그래서 2분의 1 CH도 넓이가 돼요.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AB는 CH라는 이 소공식의 이름을 붙여준 AB는 CH 소공식의 넓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자, 얘를 1번하고 2번을 우리 연립방정식 2학년 1학기 때 했잖아. 연립방정식 하듯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해볼게요.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면 좌변을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우변을 더하면 cx 더하기 cy인데 됐지? 자, 이제 우리 cx 더하기 cy 분배 법칙을 좀 해볼게요. 그럼 얘는 c의 x 더하기 y랑 같고요. 그렇지?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면 똑같잖아. 이제 x 더하기 y는 뭐와 같아? 얘는 c랑 같으니까 결국엔 c제곱과 같다. 어디서 많이 봤죠?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의 공식을 우리가 닮음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닮음에 대한 게 AA 다 닮음들이지? AA 닮음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했어. 자, 여기서 대응변의 길이에 비에 따라서 이렇게 닮음 공식이 다섯 개가 나오니까 우리는 증명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은 이해의 끝은 암기예요. 얘랑 닮아서 이 공식이 나왔구나.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닮아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닮아서 x 대 h는 h 대 y x 대 h는 h 대 y라는 닮음에 의해서 h제곱은 xy구나. 매번 할 때마다 할 수가 없으니 한번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보여줬으니 이 다섯 개는 우리가 문제 생활에 녹여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게 복잡해만 보이고 조금만 연습하면 별거 아니니까 충분히 연습해가지고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봅시다. 자, 이게 소공식.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쌤이 이제 쌤하고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좀 알 텐데, 쌤은 이제 수업할 때 항상 중단원이든 대단원이든 제목, 그러니까 제목에 대해서 이 수업에 대한 앞으로의 내용들과 핵심 과제들이 제목에다 녹아져 있거든. 그래서 제목을 항상 중요시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 길이의 비라고 했습니다. 뭐가 등장해야 돼? 삼각형이 등장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해야 돼? 평행선이 등장해야 돼. 알겠지? 자, 삼각형과 평행선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선분들의 비가 어느 관계가 있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쌤하고 이제 수업을 한 친구들은 이제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고 모든 닮음에서 활용이 되는 파트니까 두 가지 도형의 형태를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겹쳐 놓은 듯한 모습이 있고요.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수학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개의 모양들을 삼각김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들아 삼각김밥 찾아봐. 그러면 편의점 가서 게 아니라 삼각김밥 찾아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로 피라미드 형태 또는 삼각김밥 형태로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 평행선이 존재하는 모양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쌤하고의 약속입니다. 삼각김밥 찾아봐. 자, 그리고 이렇게 삼각김밥과 반대로 이제 위아래로 삼각형이 뒤집어져 있는 모양을 모래시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래시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모래시계 찾아봐. 그러면 이 위아래 삼각형이 맞닿아 있고요. 평행선이 위쪽과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그림에서 문제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지? 삼각김밥 찾아봐. 그러면 이런 형태. 모래시계 찾아봐. 그러면 이 두 가지 형태의 도형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문제풀이도 쉽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갑시다. 그러면 자, 이제 활용 파트로 살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이제 뭐 변 선분 길이를 응용하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네, 쌤하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잘 보시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개념 쭉 설명하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 대표 유형들을 쭉 풀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개념 설명을 내가 잘 들어야 이 선생님이 무엇으로 풀었나 그 부분을 여러분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묻겠습니다. 삼각형이 무슨 각?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있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내각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각이잖아. 우리 한문에서 실내 수영장 할 때 내라는 말은 안쪽이라는 말이에요. 안. 삼각형 안에, 내 안에 있는 각을, 내 안에 있는 이 A의 각을 어떻게 했다? 2등 분선이니까 2등분이란 말은 반으로 잘랐다는 얘기지. 그렇지? 각을 똑같이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 됐지? 자, 여기를 반으로 잘라서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변이 총 4개로 나오는데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이 4개의 파트가 자, 여기를 A, 긴 위에 있는 건 2개, 밑에 있는 건 C, D라고 놓을게요. 됐지? 자, 그러면 어떤 닮은 비가 성립하냐면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합니다. 되시죠? 자, 변을 그리는 데는 어떻게 그리냐면 내가 어느 꼭지점을 나눴어? 여기 A점이라는 꼭지점을 나눴지, 그치?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거 대 이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쵸? 쌤이 그린 지금 형태가 무슨 모양 같아? 이게 거꾸로 보면 하트, 그리고 어피치, 엉덩이, 어피치, 오케이? 엉덩이 탐정 뭐 이런 모양과 비슷하죠? 그래서 하트 공식. 그래서 내각은 무슨 공식? 하트 공식. 됐습니까? 자, 설명합니다. A 대 B는 위아래에 있는 2개의 B는 아래에 있는 B와 같다고 했습니다. 되셨죠? 예를 들어서 A가 5cm, B가 5cm 조금 더 길게 A가 10cm, B가 12cm. 그럼 얘랑 몇 대 몇이에요? 10대 12. 숫자가 너무 크니까 약분해서 5대 6이죠?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변도 5대 6으로 B를 갖습니다. 아래에 있는 변을 5대 6으로 정확하게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각은 하트 공식,
외울 때는 내 사랑, 내 사랑 이렇게 외워주면 까먹지 않고 외울 수 있어요. 그럼 내각의 이등분선은 지금 A 대 B는 C 대 D로 표현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외곽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곽의 이등분선. 자 외곽이란 말은 외자는 실외수연이 바깥쪽의 각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내가 아까 내각은 이 안쪽에 있는 각이면 외곽은 삼각형 바깥쪽에 있는 각이거든? 삼각형 바깥쪽에 있는 각이 뭐예요? 자 내가 삼각형을 조금은 좀 이렇게 그려야 돼요. A, B, C. 그렇지? 안쪽에 있는 각은 내각인데 그럼 A의 바깥쪽에 있는 각은 뭔가요? 그럼 BA를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AB의 바깥쪽에 있는 이 각을 외곽이라고 하는데 이 각을 반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이 반으로 쭉 나눌 거예요. 그럼 이 반으로 나눈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게 반으로 나눈 이 선을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선분이 표현 안 되니까 BC를 이렇게 연장을 하실 겁니다. 연장을 해서 여기서 만나면 예점을 B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변의 길이들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긴 변이 있고 이렇게 짧은 변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를 C라고 하고 이 변은 D라고 할게요.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자, 어느 각을 나눴어요? 이 A라는 각을 여기서 출발했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잘 그려졌나 모르겠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도형 나왔어요? 나이키 닮았지 않니? 나이키? 그래서 외곽은 나이키 공식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외곽은 나이키. 내 사랑 내각은 하트. 내 사랑 외곽은 나이키. 나이키 공식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길이가 12이고 B의 길이가 10이다. 그럼 얘랑 여기 누가 봐도 A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얘 좀 짧잖아. 그치? 숫자가 6대5다. 6대5. 그치? 그럼 요 아랫변도 이게 가장 길고 이게 좀 짧잖아요. 이 길이가 6대, 이 길이가 5가 되더라. 그쵸? 그리고 우리 B는 있잖아. 이게 조금 연습이 많이 되면 이게 6대5야. B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6개를 가지고 6칸을 가지고 얘는 5칸을 가졌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짧은 거는 몇 칸일 거야? 이게 한 칸이에요. 한 칸. 6대5니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각은 하트 공식, 외곽은 나이키 공식 이렇게 두 개 연관지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가봅시다. 오늘 닮음을 하면서 진짜 닮음의 처음부터 무게중심이라는 거의 끝까지를 다 진행을 하는 예정이에요. 이 영상 하나만 봐도 기말고사 대비가 거의 한 8, 90%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추석 때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상위권을 도약하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행선 사이의 선분 기대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선 사이의 선분 기대입이 평행선, 선분, 평행선이 나오고요. 선분이 나옵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평행선과 평행선의 비례는 서로 어떻다? 일정하다예요. 자, 여기 만나는 착각해서 교점이 하는 게 아니라 평행선에서 평행선까지. 평행선에서 평행선까지. 예를 들어서 자, A가 4cm, B가 6cm라면 여기는 몇 대 몇이면 2대 3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2대 3의 비례 같습니다. 평행선까지의 B는 어떤 선분을 그려도 항상 2대 3. 일자로 그려도 2대 3, 길게 그려도 2대 3. 언제나 2대 3로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사다리꼴. 사다리꼴에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돼요. 사다리꼴이 사다리꼴 형태를 가진 게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쉽게 출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라는 형태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다리꼴이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평행선과 선분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내려고 하는 문제 조건에 굉장히 맞는 도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얘랑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린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두 개의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 방법을 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유형별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두 변의 이제 중점을 연결한 도형의 특징인데요. 중점이 뭐냐면, 자, 여기 A, B의 왼쪽에 있는 변의 가운데 점이 이제 중점이에요. 가운데 중점이라는 건 알고 있지? 중점. 오케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중학생이잖아요. 미들스쿨, M이라는 말에 보통 수학에서 중점을 나타내는데 M과 N이면 자 이쪽에 있는 변의 가운데 점, 오른쪽에 있는 변의 가운데 점. 얘가 M, N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삼각형 두 개 작은 것과 큰 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삼각형입니다. 1대2예요. 1대2. 왜? 여기 땡, 땡땡, 땡, 땡땡. 1대2, 1대2. 그래서 얘가 왜 나오냐면 굉장히 문제도 내기 쉽고 여기 3cm예요. 그럼 여기 6cm예요. 무조건. 2배입니다. 2배. 2배예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좌도 2배, 우도 2배, 밑변도 2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닮았으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잖아요. 동의각이 같기 때문에 평행하기도 합니다. 평행과 닮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1대2 중점 연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중선을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제 자, 삼각형에서 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선이 뭐냐면 아까 중자가 가운데라는 뜻이었지. 가운데 중인데 가운데 선 좀 이상하죠. 가운데 선. 그죠? 삼각형의 중선이란 말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가운데점에 있는 선물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자, 꼭지점 A에서 여기 BC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가운데 점에다가 이렇게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중선이에요. 됐죠? 자, 중선은 그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중선은 삼각형에 있잖아. 넓이를 반으로 나눕니다. 가운데 쭉 자르면 반으로 자르면 이게 반으로 잘려요. 넓이가 10이야. 그럼 얘가 5, 얘가 5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중선은 뭐라? 넓이를 반으로 나눈다. 요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형들이. 자, 여기에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걸 쌤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뭐냐면 무게중심 좀 이상하죠? 무게중심은 뭐냐면 이제 삼각형에서 아까 중선이란 말을 방금 했는데 중선을 총 몇 개 그릴 수가 있을까? 중선은 3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왜? 중선이 뭐냐면 꼭지점에서 변으로 그린 선이잖아. 그럼 삼각형 꼭지점이 3개 있죠? A에서 B에서 C에서 이렇게 3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C로 중선을 하나 그리고 B에서 AC로 중선을 하나 그리고 C에서 AB로 중선을 하나 그리면 자, 이 3개의 선이 신기하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무게중심. 이 점을 뭐라고요?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G라고 씁니다. G. 오케이? 중력이라는 단어에 영어 약자를 써서 G라고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래비티라는 약자를 써서 G라는 말을 이렇게 다 쓰게 되는데 자, 이게 무게가 이쪽으로 딱 몰리는 지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넓이들이 전부 다 같다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막 이렇게 뭐 자전거도 세우고 뭐 뾰족한 물건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게 우리 중력을 이끄는 선에 중력이 작용하는 선에다가 이렇게 각 물건들의 무게중심들을 이렇게 맞추면 이게 쓴대. 그래서 삼각형도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 삼각형 모양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리면 이게 쓴다는 얘기야. 평평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들의 이 넓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설명해 줄게요. 삼각형에서 중선은 넓이 이쪽에 왼쪽에 3A, 오른쪽에 3A.
자, 이쪽에도 3A, 반대편에도 3A. 전부 다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라는 넓이로 다 같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무게중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위에 있는 요 넓이는 두 개가 갖고 있으니까 2A야.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은 넓이 A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A예요. 위에 있는 건 넓이가 2A, 밑에 있는 건 A.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B는 반드시 2대 1입니다. 무게중심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무조건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가 길어서 2고요. 무게중심에서 변까지가 짧아서 1입니다. 길이의 B가 2대 1이에요. 이유는 방금 설명했듯이 넓이를 두 칸 가지고 있고 얘는 넓이를 한 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까지의 변의 길이의 B는 항상 2대 1로 일정합니다. 무게중심.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2대 1.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2대 1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항상 써먹어야 되는 무게중심에서의 길이의 B가 2대 1이다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방금 전에 설명했죠. 무게중심의 2대 1이면 이 전체의 넓이들은 전부 다 몇으로 같다? A로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조각들이 전부 6개의 조각들로 나누어지거든. 그래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이었을 경우에 항상 이게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도 나눠집니다. 오케이? 다 그려가지고 6개의 조각으로 나눴을 때는 6분의 1의 넓이를 가진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제 개념과 연관된 문제풀이를 쭉 선생님과 진행을 하게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푸는 풀이들은 필요한 거 옆에다가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 체크 이렇게 보면은 과제가 4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 과제도 많은데 선생님 영상 보면서 과제 하는 듯이 이렇게 좀 지금부터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방금 개념 설명 다 들었으니까 각 유형별로 이제 문제들 쌤이 이제 좀 어렵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을 쌤과 같이 풀면서 이제 추석 과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상 닮은 도형인데, 자, 이것도 시험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비번하고 출제를 해요. 이제 점수를 이제 3점짜리나 4점짜리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하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도형 중에서 항상 닮은 형태를 갖고 있는 도형들이 있어요. 항상 닮은 형태를 갖고 있는 도형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 평면 도형에서 내가 두 개를 그렸을 때 얘네들은 항상 확대 축소를 해서 딱 합칠 수가 있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면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가장 쉬운 원은 내가 얘가 그리든 제가 그리든 다 닮았어. 똑같이가 아니라 이게 확대 축소를 이렇게 합쳐 크기만 다를 뿐 다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자, 그리고 정다각형, 정円각형, 정시리즈,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얘네들은 전부 다 크기만 다를 뿐 다 닮은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채꼴인데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반원, 대표적인 게 원과 정円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로 들어가는 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자, 어렵게 형태를 낼 때 이거,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삼각형, 그 다음에 반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도형에서는요. 자, 이쪽에 평면도형에서 원이 있다면 입체도형에서는 9가 있습니다. 9는 누가 그리든지 크기만 다를 뿐, 공은 크기만 다를 뿐 다 동그랗게 생겼잖아. 9라는 게 있고요. 이거의 쌍둥이인 반구, 반 자르면 반구. 자, 그 다음에 정円각형에 이어지는 개념으로 정다면체.
정다면체, 정 시리즈인데 정다면체는 총 몇 개가 있죠? 5개의 정다면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자, 이등변삼각형 아니죠? 직각 원, 자 4번 대표적인 닮은 도형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2번.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도형이 지금 닮아 있는 형태야. 그래서 쌤이 여기 닮은 도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건 닮은 도형을 찾는 거예요. 닮은 단어도 하는데 닮은 도형을 못 찾아. 그럼 못 풀어요. 무조건 어떻게든 얘랑 크기만 다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는 닮은 도형을 찾아야 돼. 자, 여기 사각형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큰 거 하나. 그렇지? 그럼 누구랑 닮았을까를 막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큰 사각형하고, 그렇지? 요게 닮았구나. 문제에 2개가 닮아있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2개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대응변 큰 사각형에 8cm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짧은 길이가 8cm 8대 대응변의 길이라고 있죠. 8대 그렇지? 이 작은 직사각형에 여기 짧은 변 이 D는 자, 큰 사각형에 12cm 긴 변인데 짧은 사각형에 큰 변. 근데 이건 8cm라고 알려줬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3분 2D의 길이는 88의 64와 같아요. 됐죠? 그래서 3분 2D의 길이는 12분의 64. 4로 나눠지면은 3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가 2D의 길이가 여기 3분의 16이야. 근데 BF 이 길이를 물어보죠. 여기가 3분의 16이니까 자, 반대편에 3분의 36에서 3분의 16을 빼면 3분의 20 4번 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8번 문제인데요.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 가로 세로 높이 가로의 길이 18 세로의 길이 9 높이가 6cm 직육면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모양과 같은 닮음이고 이걸 확대 축소해서 어떤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운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만들래요. 근데 한 모서리를 3으로 만들래.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가로의 길이를 3으로 만들 수 있고 세로의 길이 3 어느 걸 3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얘를 3으로 만들어 볼까? 얘를 3으로 만들면 6으로 나눠줘야겠네. 얘를 3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눴으니까 3대 6으로 나누면 2분의 3대 1 됐지? 3cm, 2분의 3cm, 1cm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기에는 지금 이 모서리의 길이가 없네요. 됐지? 가로의 길이가 3cm가 됐을 때는 지금 새로운 모서리가 될 수 있는 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여기는 9를 3으로 만든다면 자 3으로 나눴겠네. 자, 그러면 얘는 6이 될 거고요. 얘는 2가 되는데 그치? 2대 3대 6 6cm, 3cm, 8 6, 3, 2로 될 수 있는 길이도 보기에 없네요. 마지막에 그럼 가로 세로 높이를 3cm로 만들었나 보다. 2로 나눠주면은 얘가 3이 되고 여기는 2분의 9가 될 거고 얘는 9가 될 거네요. 됐죠? 자, 그랬을 때 9 또는 2분의 9가 3번에 있으니 새로운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건 2분의 9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자, ABC와 닮은 도형이래요. 얘랑 닮으면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A하고 D가 같고요. A 대 B는 B 대 C, C 대 F. 오케이. 첫 번째 거 가능하죠. 자, 닮았으니까 A 대 각 A랑 D가 같고요. B는 E가 같다. 무슨 닮음? 이건 S, S, S 닮음. 여기는 A, A 닮음. 됐지? 자, 그 다음에 A 대 D, B 대 C,
C 대 F. 자, 여기 각이 끼인 각이거든. AB와 DC에 끼인 각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SAS 닮은 괜찮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대 C. B하고 C? 하네요. B 대 C. C 대 F. B 대 C. C 대 F. 그 다음에 B하고 E가 같다? 뭐 이상하죠? 각긴 박이 아니죠? 그쵸?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 분수로 표현되는데 있잖아. 1번은 있잖아. 이거 4번이 정답이고요. 1번은 비율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세요? 6학년 때 우리 비와 비율을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낸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 자, 다음은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우리가 닮음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삼각형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볼 텐데요. 삼각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총 3개의 삼각형이 보이네. 하나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ABC는 AB는 EAC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랑 B는 2대 1 이렇게 볼 수 있죠. 2대 1. 왜냐면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같은 얘만 확인하면 돼. 자, 반대로 그럼 BD 대 3AD는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보면 되네. 1, 3대 1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CD, 요 길이를 구하시오, 요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을 한번 해봅시다. AD가 1이라고 했고 BD가 3이라고 했으니까 AD는 1, BD는 얼마? 3. 됐죠? 자, 이 상태에서 AB랑 AC가 2대 1이래. AB가 2라고 했죠?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근데 1동글, 3동글이니까 전체 몇 동글이야? 여기 4동글이지. 2대 1이면 여기는 2동글이 돼야죠. 그래야 1대 2가 완성이 되지. 됐지? 자, 우리 잘 맞는지 봅시다. 여기 삼각형에서 작은 위에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에 자, 여기 긴 변, 약간 여기 여러분들 요 감각을 좀 알아야 돼. 삼각형에서 있잖아.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가장 짧은 변, 중간 변, 가장 긴 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쪽 2랑 대응되는 변이 이쪽 큰 삼각형의 4예요. 2대 4. 약분하면 1대 2. 자,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에 여기 1동글하고 대응되는 변이 이 큰 삼각형에서는 여기 2동글이 될 거야. 1대 2. 아, 닮은 비가 얼마다? 닮은 비가 1대 2다. 작은 삼각형이 1, 큰 삼각형이 2. 자, 큰 삼각형의 여기 BC의 길이가 10이니까 작은 삼각형의 CD의 길이는 5cm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0번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AC는 PQ를 수직 2등분하고 O는 뭐 중심이다. 이럴 때 AOP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AOP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AOP의 둘레의 길이나 여기 COQ의 둘레의 길이는 어차피 합동이니까 같게 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직사각형 문제를 풀 때는 이것도 세게 꿀팁입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이 이 직사각형의 반입니다. 이거. 이 직사각형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가장 직사각형 큰 반, 절반, 직사각형의 반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반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이 닮음을 거의 다 비슷해요. 얘랑 다 닮았어요. 자, 왜 닮았냐? A예요. 이 각 같고요. 구입도 같으니까 A 닮음입니다. 자, 그러면 닮음비를 찾아야 되는데 자, 보면은 직각각기는 여기 가장 긴 변이 16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10cm네. 그래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가 몇 대면 10대 16이 되는 거야. 10대 16. 얼마? 10대 16. 됐죠? 10대 16이니까 닮은 비는 약분해서 5대 6. 10대 16이죠? 5대 8.
5대 8이 되는 거야. 끝났네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작은 삼각형에 여기 안쪽에 있는 얘랑 얘가 닮은 비가 5대 8입니다. 알겠죠? 5대 8. 이거 쌤이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암산할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우리 암산하기 전에 이제 식으로 쓰는 방법을 해봅시다. 5대 8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OQ의 길이 대 12 됐지? 자, 이렇게 곱하면은 OQ의 길이 곱하기 8 곱하기 OQ는 오르게 됐죠? 자, 외항력은 내항력과 같다. 자, OQ의 길이는 4로 나누면 2분의 15 여기가 2분의 15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긴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큰 삼각형의 긴 변의 길이가 얼마야? 절반으로 나눴다 했으니까 20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되셨죠? 닮은 비는 5대 8이라고 했습니다. 5대 8 5대 8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5대 8은 자, 이거는 QC의 길이 QC 곱하기 QC 대 얼마? 20 자, 8 곱하기 이번엔 QC는 100이네요. 됐죠? QC의 길이는 4로 나누면 2분의 25 됐지?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두 개를 더했더니 2분의 40 약분하니까 20이 될 거고요. 더하기 자, 여기 길이는 10cm라고 했으니 둘레의 길이는 3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0. 자, 26번.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도형이다. 이렇게 좀 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직각삼각형이 3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위에 직각, 아래 직각. 이거 100% 소공식이구나. 100% 소공식이구나. 이쪽 변의 길이를 알려줬으니 이거의 제곱은 20의 제곱은 뭐 짧은 거 20 바로 밑에 있는 CD의 길이 곱하기 긴 변인 25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CD의 길이 400이니까 400을 25로 나누면 400은 CD 곱하기 25 약분하면 CD의 길이는 16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16이니까 반대로 여기 길이는 9cm가 될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될 텐데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의 제곱은 왼쪽과 오른쪽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AD의 제곱은 왼쪽과 오른쪽을 곱하면 144인데 144는 뭘 제곱하면 144가 될까? AD는 12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이가 12. 됐지? 자, ABD의 넓이는 54.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8번 문제. 특히 해송 중에서 좋아하는 문제네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정삼각형 밑줄. 쌤이랑 같이 한번 따라서 밑줄 그랬을 때 A가 이게 접었어요. 얘를 접어서 밑변에 닿도록 접었어요. 그랬더니 길이를 이렇게 좀 주어졌을 때 CF의 길이와 요 길이와 EC의 길이 여기를 곱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럼 어쨌든 두 개의 변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내가 접은 거를 다시 이렇게 펼쳤을 때 여기 있는 7cm가 AD로 이렇게 맞닿게 될 거고요. 여기가 7cm가 될 거야.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15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유는 그러면
밑에 공짜로 여기도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괜찮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닮음을 찾아봐야 했는데 누가 닮았니 하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누워있는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쌤, 왜 닮았어요? A 조건이에요. 60도, 60도. 자, 여기 동글 60도 X 동글 이렇게 돼서 각이 같아져요. 그래서 A 닮음이고, 닮은 B는 대응면의 길이의 B는 닮은 B는 8대 12. 닮은 B는 8대 12. 자, 너무 숫자가 크니까 약분해서 2대 3이 돼요. 2대 3. 됐죠? 여기가 2대 3. 여기도 2대 3입니다. 됐나요? 2대 3은 실제 길이 3대 FC. 그러면 2 곱하기 FC는 9니까 우리 암산 가능하지? FC는 2분의 9. 여기가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의 곱을 구하면 약분해서 54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평행하고 그 다음에 수선에 발휘했을 때 여러 가지 길이를 알려주고 D랑 DF가 5대1라고 알려줬네요. D랑 어디? DF. D랑 DF가 5대1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 미지수점 씁시다. 5K, 여기는 2K. 괜찮아요? 5K, 2K. 됐지? 자, 그랬을 때 DF, G 이게 넓이를 구하시고 이 넓이를 구하려면 딱 우리 K 값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누가 닮았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삼각김밥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았어요. 무슨 닮음이야? AA입니다. 왜? 평행선이잖아. 동의각과 억각, 동의각이 같겠죠. 그래서 AA 닮음일 거고요. 자, 닮은 B는 이제 대응변의 길이의 B니까 자,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에 여기 길이를 5K라고 했으니까 5K 대 큰 삼각형에 여기 18cm는 괜찮나요? 자, 그럼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거든. 9에서 2K만큼 뺀 거죠. 9마 2K에서 큰 삼각형의 높이는 9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외항력과 내항력은 같아서 외항력은 9, 45K는 자, 이렇게 곱하면 72에서 162 빼기 36K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항에서 정리하시면은 81K는 162가 될 거고 K는 2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10cm, 세로의 길이는 40, 넓이는 40이 되겠습니다. 38번에 40. 자, 40번. 40번은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평행선은 이 넓이를 있잖아. 이렇게 B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 평행선은 B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여기서 AP 대 PF가 그 다음에 AP 대 PF가 몇 대면 5대 1이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김밥 보이시지? 그래서 5대 1인 거예요. 5대 1. 됐지? 그럼 CG가 2cm인데 그럼 5대 1이니까 이게 5칸이면 여기가 3인 거 알겠니? 5대 1이니까 요 길이가 3. 5대 1. 됐죠? 그 다음에 어디를 구하는 D 이 길이 구하는 거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디가 15cm면 15cm 6cm 어디 여기가 6cm네요. 자,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 여기가 2cm고 여기가 3cm거든.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김밥 보여. 여기 거꾸로 되어 있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김밥이 2cm, 3cm예요.
자, 그럼 닮은 B는 2대 5가 되는 거야. 2대 3이 아니라 닮은 B는 2대 5.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 5입니다. 자, 이 동글이 6cm니까 동글은 3cm. 그래서 5cm 여기 15가 될 거예요. 15. 저기 아벤 아랫변이 15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필요한 거 다 구했으니까 한 번만 지우고요. 자, 마지막 삼각김밥 이용하겠습니다. 자, 요 삼각김밥 이렇게 삼각김밥. 자, 여기는 15cm, 여기는 3cm, 2cm 합쳐서 5cm. 그치? 자, B는 몇 대 몇이냐면 3대, 삼각김 조심해야 되는 거 3대 1이 아니라 3대 4예요. 됐나요? 3대 4예요. 여기도 3대 4예요. 3대 4는 x 대 15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4x는 45, x는 4분의 45.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풀었고, 그 다음에 44번. 자, 이번 중간고사 범위인 내심이 나왔네요. 내심은 어떤 특징이 있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벌써 다 까먹은 거 아니지? 내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각을 반으로 나누면 내각의 이등분선. 무슨 공식? 하트 공식. 여기랑 여기가 2대 3, 6cm, 8cm, 3대 4. 그럼 여기도 3대 4. 저 여기가 사동글이, 이제 쌤이 암산하는 거 하나만 좀 알려줄게요. 좀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자, 사동글이, 여기 3동글. 사동글이 16cm야. 사동글이 16cm면 1동글당 얼마야? 1동글당. 4로 나눴으니까 1동글은 4cm인 거 알겠지? 얘는 3동글이니까 얼마? 12. 이렇게 좀 같이 암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고요. 자, 이번에 이쪽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자, 여기 I가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여기가 16cm, 여기가 14cm 됐지? 자, B가 몇 대면? 약분하면은 2로 약분하면 8대 7. 8대 7 이렇게 되겠네. 됐지? 2로 약분하면 8대 7.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도 여기도 8대 7 이렇게 됩니다. 12인 거 구했으니까 이거 3cm 없애주시고 8대 7. 자, AD의 길이를 여기를 구하시오야. 그러면 우리 비례배분이라는 거 6학년 때 했죠? 12 곱하기 몇 칸 중에 여기 15. 15동그라미죠? 15분의 7. 분수잖아. 비분수잖아. 15분의 7. 약분하면 5분의 4, 7에 28. 이렇게 44번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48번. 자, 이게 쌤도 좀 좋아하는 문제긴 한데, 하트나이키 문제. 하트나이키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작은 삼각형에는 하트 공식이 있고요. 큰 삼각형에는 나이키 공식이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자, 하트나이키 쉬워요. 우리 기억만 하면 돼. 여기 3대 2죠? 얘가 3, 여기가 3cm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조건 2cm가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를 써야 되는데, 나이키 어떻게 쓴다고? 나이키. 자, 여기 A에서 잘랐으니까 이거 대 긴 거는 짧은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이야? 6대 4. 3대 2지. 그럼 3대 2. B가 긴 게 3, 짧은 게 2 이렇게 되면 3대 2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쌤이 꿀팁이라 했지. 3대 2야. 여기 3칸이고 2칸이야. 여긴 몇 칸이니? 한 칸이잖아. 1동그라미가 지금 몇 cm? 5죠. 1동그라미가 5cm죠. 우리 2동그라미는 10cm예요. 그래서 C2의 길이는 10cm인 4번 이렇게 구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셨죠? 자, 55번 사다리 문제. 자, 이런 문제 간혹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간격. 오케이. 일정한 간격. 됐지? 자,
자, 그랬을 때 새로 만든 다리의 길이 여기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거네. 그렇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건데, 자, 이거는 그 큰 사다리꼴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쌤이 추천하는 거는 뭘 추천하냐면 여기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평행사변형을 그리세요.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얘가 52cm잖아. 52, 여기 52cm. 그럼 여기 남은 길이는 32cm. 됐지? 자, 여기 뭐가 생겨? 삼각김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3칸 대 4칸, 3 대 4. 자, 쌤이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B라 그랬지. 3동글, 4동글. 그러면 이 밑변도 3동글, 4동글. 자, 우리 동그라는 거 이제 할 수 있겠니? 4동글이 32예요. 그럼 1동글에 8이겠죠. 그래서 83, 여기는 24cm가 되는 거야. B와 길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단원 빨리빨리 하고 싶으면 이 방법을 연습해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 24, 저기 위에 평행사변형의 52 더하면 76. 그치? 오케이. 쌤처럼 아마 연습하면은 만약에 좀 이게 익숙하게 된다면 정말 빠르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정답은 76. 자, 다음 문제 57번. 자, 사다리꼴이 자주 등장한다고 했는데 쌤이 이렇게 평행선 긋는 거 괜찮다고 했죠.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고 대각선 긋는 것도 괜찮아요. 자, 대각선을 그으면 이거 두 개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삼각김밥이 두 개가 생겨.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삼각김밥이 생깁니다. 당연비는 6대 9, 2대 3이에요. 당연비는 2대 3. 그럼 여기도 2대 3. 자, 3동글이 12네. 1동글당 4니까 2동글은 8.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돼. 2대 3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평행선은 길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김밥 보이니? 책을 뒤집어야 될 텐데 1대 3이 되는 거야, 당근비가. 이쪽도 1대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3동글이 지금 6cm니까 1동글당 2cm, 여기는 2cm가 되겠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GF 여기 GF의 길이를 구하시오. GF는 2cm가 정답이 되겠네. 57번에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삼각김밥하고 모래시계가 섞여있는 문제라고 해요. 시험에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요. 쌤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쌤반 학생들은 이제 삼각김밥, 모래시계랑 삼각김밥이 섞여있다 그래서 모래김밥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래김밥 문제.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삼각김밥을 먼저 할지 모래시계를 먼저 할지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변의 길이를 알려줬다면 이 삼각김밥 먼저 찾아야 돼요. 삼각김밥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B가 몇 대 몇이냐면 닮았어요. 이 닮은 B. 그래서 요거를 나눠주면 2대 3이 됩니다. 얼마요? 2대 3이 됩니다. 여기도 2대 3.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1이에요. 1. 1대 2가 되는 거야. 1대 2. 괜찮죠? 자, 1대 2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 1. 됐지? 자, 그 다음에 삼각김밥 했잖아. 삼각김밥 했으니까 지울게. 얘들아. 지울게. 삼각김밥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 모래시계 할 거야. 모래시계 할 거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1대 2예요. 1대 2예요. 1대 2예요. 1대 2. 2배죠? 정답은 36.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6번 볼게요. 자, 이게 등변사다리꼴 나옵니다. 등변사다리꼴. 자,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 아니구나. 등변사다리꼴에서 이 F랑 어디지?
G는 여기가 중점이라고. AD, BC, BD의 중점이다. 가운데 점들이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B 더하기 CD는 18, EF는 8cm일 때 EFG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근데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땡땡 동글 했으면 얘랑 몇 대면 1대2. 여기가 1동글, 여기가 2동글. 됐지? 자, 또 삼각형파 이렇게 하나, 반대편으로 보이는 삼각형파 하나 더 있죠? 띵띵 동글동글이니까 여기랑 마찬가지로 1대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만약에 하나 하면 여기는 2배,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별 2개. A, B랑 C, D랑 더해서 18이잖아. 그렇지? 2개씩 더했을 때 18이면 이거 더하면 9가 되겠습니다. 얘의 반, 얘의 반이니까 반씩 더했으니까 여기가 9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EF의 길이는 여기 8cm라고 알려줬지? 3개의 둘레의 길이는 9하고 8 더해서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번에 17. 자, 69번. 출제율 어마어마한 최다변질 문제. 자, 쌤이 닮은 걸 통째로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삼각김밥하고 모래시계입니다. 이 두 개의 형태들이 시험에서 출제되는 도형의 형태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형태인데 삼각김밥도 없고 닮음도 없어요. 뭐 모래시계도 없어요. 닮은 것도 안 보여. 보조선 그리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도형이 1대1이니까 합동이 돼요. 합동. 그리고 여기 땡땡 있죠? 자, 중선 연결 몇 대면 1대2가 돼.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K라고 할게요. 그럼 1대2니까 여기도 2K. 그리고 얘랑 합동이니까 여기는 K. 외우는 친구들 있어. 심지어 하도 많이 나오니까 3K죠. 3K. 3K가 15니까 K는 5거든. 그래서 어디를 구하래? BF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지. 그렇지? BF 이 길이죠? 이 길이. BF 여기네요. 미안. 자, BF의 길이를 구하시오. K니까 정답은 5. 됐죠? 3K에 15, BF는 K. 자, 다음 문제는 78번입니다. 쌤이 이제 문제를 여기 유형별 문제, 풀어진 문제를 구성하면서 78번을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넓이를 B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스킬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쌤하고 따라하면서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면은 A, D, D, B, B, E, C가 전부 다 3대1이래요. 그럼 여기도 3대1. 이렇게 한번 쌤 따라서 한 번만 필기해봐. 진짜 이것만 해줘도 여러분들 추석 끝나고 왔을 때 어마어마한 실력업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대1이고요. ADF의 길이가 6이래요.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DEF의 넓이, 이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간단해요. 이렇게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그럼 이게 1대3이라고 했잖아. 1대3. 1대3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여기 18이 될 거예요. 얘는 6이고 여기는 18. 그렇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기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 24가 됐네. 24가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또 3대1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 아래에 있는 거는 8이 될 거야. 괜찮니? 넓이를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피자 사가지고 이렇게 자르잖아.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자르잖아. 똑같아요. 자, 여기도 8인 넓이를 내가 3대1로 자르잖아. 그러면 얘는 6이 되는 거야. 물론 여기 남은 조각은 2가 되겠죠. 됐나요? 되지? 전체 넓이를 아까 먼저 따졌어야 되는데 다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잖아. 24하고 8 더하니까 전체 넓이는 삼각형 A, BC의 넓이는 32가 될 거고, 그렇지? 자, 그 중에서 이쪽에 있는 게 6이고 여기도 6이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쪽의 넓이도 전체 32의 넓이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24, 여기도 3대1로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6이고 여기는 3대 18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도 6입니다. 빼기 18. 6인 넓이를 3개 빼버리면 얼마지? 14. 넓이는 14. 이 섹션의 부분의 넓이는 14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83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 여기 하나 안 그렸죠? 하나 그려도 되는데 두 개도 어차피 지나갈 거야. 이제 몇 대면 여기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2대 1. 여기가 7이네.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몇 대면 2대 1. 그럼 전체가 3동글이죠? 그러면 27에 3으로 나누니까 9. 밑에는 9. 여기는 18. 자, AG 대 GAG를 구하시오. AG가 18, GA가 7. 18, 7 하니까 정답은 25.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다. 자, 요거는 이제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게 중선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같다고 했잖아. 중선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래시계를 이렇게 하나 더 보조선으로 그래서 F를 만들었대요. 했을 때 FG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쌤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잘 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은 하는데 어디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긴지. 자, 가장 짧은 거의 B가 1입니다.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게 3입니다. 1대 2대 3으로 나눠져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도 될 정도로 1대 2대 3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FG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1대 2대 3 하면 더하면 전체 6동글이죠. 6동글인데 6cm니까 1cm. 정답은 1인데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안 구하고 쌤 이게 맞아요? 자, 보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렸죠. 이거 땡땡땡땡이죠. 이변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돼? 그러니까 1대 2죠. 그렇죠? 무게중심은 중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면 여기도 2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래시계 보이시죠? 모래시계의 닮은비가 1대 2예요. 1대 2야. 그럼 여기 작은 별이 1이고요. 여기 길이 2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에서 그러니까 2대 1이라고 했어. 여기가 2동글이잖아. 그럼 여기 전체가 4동글이 돼요. 4동글이지. 그럼 여기는 1동글 빼니까 3동글이 돼서 3, 1, 2의 비는 반드시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무게중심인데 잘 봐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고요. 됐지? 자, 우리가 이번 시험법이었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한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삼각형 배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평행사변형이에요? ABC에서만 볼게요. ABC에서 이 BO는 중선이잖아. B에서 AC를 향해서 가운데 선으로 뻗고 있으니까 이 중선이지. 그럼 내가 A에서 여기 BC의 가운데서 이것도 중선이잖아. C에서 AB의 가운데 이것도 중선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전부 다 넓이들이 전부 다 어떻다고요? 전부 다 어떻다고? 똑같다고. 됐지? 자, 똑같은 짓을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한 번 더 한다면 A에서 중선을 긋고 C에서 중선을 그어서 전부 다 나눈다면 자, 이 평행사변형이 총 몇 개의 조각으로 ABC에서의 6개의 조각, ACD에서의 6개의 조각, 총 12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집니다.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들이 다 같은 거야. 그럼 뭐 이렇게도 같고요. 여기가 몇 대면 2대 1, 여기도 2대 1, 2대 1, 위에서 2대 1, 2대 2 이렇게도 같습니다. 자, 총 몇 조각에 12조각이라 했지. 자, 쌤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놈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무슨 도형이야? 오각형이지. 이 오각형이 시험에서 자주 등장해요. 이 오각형은 12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를 갖고 있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오각형의 넓이는 전체의 12분의 4 나누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요. 오각형의 넓이 3분의 1이야. 기억해줘. 알겠지? 오각형의 넓이 전체 넓이의 12개 조각 중에 4가지가 가지고 있어서 3분의 1입니다. 됐죠? 자, 그 두 번째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연습 좀 했을 텐데, 자,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이 넓이는 봐봐, 얘들아. 이 전체 이게 2분의 1이지. 이 삼각형 2분의 1이지. 그럼 이렇게 자르면 이게 4분의 1이죠. 그걸 또 잘랐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입니다. 얘는 8분의 1. 어떻게 해요?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넓이가 8분의 1이야. 됐지? 그러니까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도형, 마지막으로 나온 도형이 뭐냐면 요 사다리꼴입니다. 요 사다리꼴은 3분의 1에서 다시 좀 정리해줄게요. 오각형,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넓이가 얼마라고? 전체의 8분의 1이다. 됐지? 자, 그럼 요 사다리꼴 보이죠? 사다리꼴은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거와 같아요. 그래서 24분의 5입니다. 24분의 5. 자, 요거는 기억을 하면은 만약에 출제가 됐을 때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풀 수가 있어.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체에 얼마라고? 전체에 24분의 5.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부분에서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고요. 자, 전체 넓이가 144일 때 요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얼마라고요? 144 중에서 24분의 5를 차지한다. 됐지? 약분하면은 6이고요. 6, 5, 30.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정답 30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 아카데미 수성쌤하고 함께 도형의 닮음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 두 가지를 이번 추석 영상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나가는 과제 개념 설명 잘 들으시고 또 개념이 좀 기억이 안 난다 한 번 더 돌려보고 앞부분만 좀 돌려보고 이 200문장을 완성을 하면은 이번 기말고사 정말 무리 없게 전부 다 90점 이상 A 이상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실력을 쌓아서 남들보다 조금 다른 그런 수학 실력을 갖게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성쌤이었습니다. 안녕.